요즘 수도권에서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인천입니다. 민선 8기를 맞은 인천광역시가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인류 도시를 목표로 요즘 숨가쁘게 달리고 있습니다. 관련 현안과 계획, 유정복 시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일단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문제, 인천 현안 중에 또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인데 지난주에 서울, 인천, 경기 시도지사 비롯해서 환경부 장관까지 만나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민선 6기 시절에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환경부 장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와 함께 합의를 봤던 사항입니다. 예. 해결안을 내놓았는데 예. 아쉽고 또 유감스럽게도 지난 4년간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 다시 환경부 장관과 서울시장, 경기도지사하고 이제 재가동을 한다. 사자 협의체를 재가동시키고 합의사항을 준수한다. 이런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한다. 매립지 관리공사를 인천시에 이관한다. 그리고 서울시와 환경부가 갖고 있는 매립지를 인천시로 이양한다. 이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겁니다. 예. 네. 또 주장하신 것 중에 수도권 매립지 이 관리공사를 인천시에 유치하는 것도 주장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이미 사자 합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관리공사가 인천시에 이관하는 예. 것은. 그런데 조금 더 신속하게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매립지 관리공사 이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일 뿐입니다. 네.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요즘 또 난방비 폭탄으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 비롯해서 서민분들 많잖아요. 네. 근데 인천시는 공공요금 동결하기로 했다고요? 네, 날씨가 추운 그 한파인데 경제 한파까지 닥쳐가지고 그렇죠. 우리 시민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바로 버스, 택시, 지하철, 그리고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예. 쓰레기 봉투, 이 7개 공공요금을 상반기에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해소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고, 하반기에 인상을 할 때도 교통요금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도하고 같이 형평을 맞춰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예.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이런 것도 시민 부담을 좀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하자. 네. 이렇게 지금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예. 뭐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지금 이 한파로 인해 갖고 난방비로 어려움을 그렇죠. 겪는 저소득계층이 많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번에 173억을 우선적으로 지급을 해서 네. 어려움을 덜도록 하고요. 근본적으로는 예. 사실 민생 안정을 위한 특위를 이번에 인천시에서는 가동할 겁니다. 예. 시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서 이 사회 안정과 또 어려운 경제 어려움을 해소시켜 놓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요즘 엄청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백령도를 또 다녀오셨다고 네. 들었는데 그 공항 부지를 둘러보신 거죠? 네, 백령도 가려면 지금은 약 227km의 백길을 따라서 가야 예. 됩니다. 4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예. 민선 6기 때 이 백령도에 공항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계획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제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되었는데요. 네. 지난해 정부에서 예타가 통과돼서 이제 본격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비행기로 1시간에 갈 수 있는 백령도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 역시 조금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인천시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해서 각종 행정 절차를 좀 간소화시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서 2027년에 개통이 되게 되면은 이제 백령도는 정말 큰 변화가 오게 됩니다. 예. 접근성뿐만이 아니라 이곳이 문화와 관광과 산업의 새로운 그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까지 겪는 서해 5도서 지역의 어려움을 예. 해소시켜 나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시장님, 백령도 가시면서 대청도, 소청도도 들르셨고 네. 또 뭐 공공의료 지원 계획 같은 것들도 많이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도서 지역이 겪는 가장 어려운 점은 예. 의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인천시에서는 인천에 있는 큰 병원들하고 예. 도서 지역하고 소위 말 1대1 사업을 합니다. 즉 7개 큰 도서에 대해서 1병원, 즉 병원, 도서, 주치, 이런 연계 사업을 통해 갖고 의료 문제를 해소시켜 나가고, 앞으로는 200톤급의 그 병원선을 갖다가 2025년도에 아마
운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나가는 것. 그리고 서부고도서,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사시는 것만이라도 애국이라고 그러는데 우린 진짜 국가에서 지방정부에서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난해 제가 정주지원금을 15만 원까지 국회에 가서 정말 설득을 해서 올려놨고 이제 20만 원까지 인상을 하는 등 서부 5도서 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특별 행정구역 격상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인천시가 또 미래 산업과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첨단 과학에도 좀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천은 뭐 산업화의 출발지라고도 볼 수 있는 지역인데 지금은 이제 바이오, 반도체 이런 부분에 주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는 이미 인천이 세계 제1의 도시입니다. 바이오 시밀러 의약품 생산이 여기엔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있고 이제 롯데바이오, SK바이오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 유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들어올 뿐만 아니라 반도체 역시 반도체 후공정 세계 2위, 3위 기업이 인천에 있습니다. 엠코 테크놀로지라든가 스태트팩 코리아 이런 기업들과 1,300개의 반도체 후공정 기업들이 있습니다.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반도체 특화단지가 조성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됨과 동시에 다양한 미래 성장 산업들 소위 말하면 새로운 미래 모빌리티, 수소, 그다음에 AI, 메타버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천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신성장 동력을 인천서부터 찾아가겠다. 그래서 미래 산업국도 이번에 새로 만들고 글로벌 도시국도 만들고 이렇게 산업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취임 9개월 되셨는데 뭐 다방면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국비 6조 원 시대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것도 사실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부 예산이 5%를 넣었지만은 저희는 정말 부단하게 정부를 찾아가고 국회를 설득시키고 노력을 해서 14% 정도 국비를 확보하고 또 일반 재원, 보통교부세도 1조 시대를 돌파를 해서 6조 원이 넘는 그런 국가 재원을 갖고 좀 탄력적으로 재정 운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어디에 좀 활용이 되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게 저희 예산이 일반에게 특별하고 14조가 되고 기금까지 15조가 되기 때문에 뭐 일일이 말씀드리긴 방대한 양인데 크게는 이제 복지 예산에 4조 8천억 정도가 들어가고 또 경제 산업 문제 2조 9천억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천이 추구하는 이제 글로벌 도시로서 발전해가는 기반 조성에 한 2조 넘는 재원을 투입하는 등 미래에다 초점을 맞춥니다. 미래, 그 시민들의 삶과 함께 미래 동력을 창출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인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 중에 뉴 홍콩시티라는 그 프로젝트가 눈에 띄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인천은 뭐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국제 공항이 있고 항만이 있고 경제 자유구역이 있고 또 많은 산업체가 존재하는 곳 아닙니까? 이러한 여건을 살려서 그야말로 세계적인 도시, 글로벌 도시로 만들어가겠다 하는 것이 뉴홍콩 시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송도, 영종, 청라 같은 국제도시가 있지만은 앞으로 강화까지 연결된 이제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영종과 강화를 중심으로 송도, 청라 그리고 많은 도서 지역 이런 부분들이 미래의 성장 잠재력이고 이 국내외 지금 각종 대기업이라든가 또 산업체를 유치하고 투자를 촉진시켜 나가면서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간다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그 지금 재외동포청 신설법안 이번 주에 본회의 통과할 텐데 인천시에서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서 또 많은 노력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네, 인천이 최적지다 감히 주장을 합니다. 어떤 경쟁력이 있는 거죠? 재외동포 지금 750만인데 이 출발지가 바로 인천 제물포였습니다. 120년 전에 제물포에서 출발해서 하와이로 이민 간 것이 바로 재외동포 역사의 출발지인데 지금은 인천 국제공항이라든가 또 국제도시로서의 갖추어진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을 볼 때 이번에 재외동포청이 이제 신설되면은 바로 인천이 최적지라는 것은 이것은 뭐 당연한 사실입니다. 여기에다가 결국은 재외동포들이 인천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달에 세계 72개국에서 온 400여 명의
한인 회장들이 인천에 최적지라는데 공감을 표시했고 네. 제가 지난번에 독일에 갔을 때 유럽의 25개 국가가 바로 인천 유치가 돼야 된다고 지지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예. 물론 하와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또 물론 동조를 해주고 있고요. 그 이분들이 와서 정말 편리하게 업무를 보고 또 전국 어디로 갈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인천이기 때문에 제동포청은 인천에 유치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럼 또 하나 연결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네. 활동도 지금 펼치고 계신다고요. 네. 어떤 강점이 있습니까? 유치할 게 많아서. 에이펙은 아시다시피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아닙니까? 예.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한국 등 여기가 세계 경제의 50%가 넘는 세계 최대 경제 협력체인데 2025년에 인천에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인천의 경제 발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상승 발전시켜 나가는 네. 계기로 삼겠다 하는 것이 인천의 의지입니다. 이 역시 세계적인 공항을 비롯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고 또 다양한 국제 행사 경험도 갖고 있는 인천이기 때문에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통해서 또 인천이 글로벌 도시로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해가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지난해 유럽 출장 때 그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 그 사업을 기념관을 방문하셨는데 비슷하게 인천 상륙작전 기념 사업도 조금 더 확대하겠다 이런 또 계획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전쟁사에서 아주 독특한 승전의 역사입니다. 예. 이 인천 상륙작전을 이제 세계적인 기념비적인 사업으로 다 좀 의미를 재조명하고 또 다양한 사업을 통하고 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위대한 역사를 한번 다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국회에서 예산을 20억으로 증액하도록 해서 올해부터는 대대적인 사업, 즉 사업의 의미를 새기는 각종 세미나 토론회부터 시작해서 참전 용사들이 참여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히 지키는 안보 포럼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2025년에는 바로 참전 국가들이 여기서 정상회의를 하는 것까지도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예. 네. 뭐 다양한 뭐 기업부터 행사 그리고 뭐 정부 기관까지 유치 활동 다양하게 벌이고 계시는데 오늘 인천이 어떤 꿈을 또 꾸고 있는지 이야기 듣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정복 인천 광역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